자, 이제 2단원 거기 대단원 2단원인데 삼각함수 쪽입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베이스들을 좀 설명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첫 개념이기 때문에 좀 잘 잡아야겠죠. 오해가 없이. 그죠? 그래서 여기 첫 출발이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서 보시고요. 자, 일단은 뭐부터 볼 거냐면요. 우리가 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각에 대해서.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렇게 정의가 되죠. 네,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초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초선. 아시겠죠? 첫 번째 반직선. 여기 기준이 되는 요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초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경.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뭐 별 어려울 거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이 좀 등장하냐면요. 일반각이라는 거를 좀 약간 표현해 볼 건데요. 일반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를 만약에 각도기로 재봤거든? 예를 들어서. 알겠지? 각도기로 재봤더니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30도입니다. 그럼 이거를 과연 진짜 30도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아닐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초선으로부터 각이 한 바퀴를 삥 돌고 나서 다시 요만큼 왔을 수 있어. 거꾸로 말하면은 390도인 거가 표현됐을 때 그냥 30도로 표현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360도 플러스 30도로 봐야 할 수도 있죠. 정확하게 그냥 요게 이 각을 만약에 내가 재봤는데 30도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30도라고 딱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거꾸로 또 얘기하면은 얘를 720도 플러스 30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각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걸 3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이거를 거꾸로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꺾어가지고, 알겠지? 얘를 마이너스 330도라고 부를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어떤 거냐면은 방향성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각을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각을 재면은 양의 각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재게 되면은 이거를 음의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를 말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30도가 진짜 30도인지 아니면 390도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를 만약에 편의상 알파라고 치면요. 이 알파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30도 이렇게 써버리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대신 여기다가 n에다가 n은 정수 이런 조건을 달아주면 뭐 이런 각들을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을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쓰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의 위치가 30도에 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진짜 30도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30도다라고 하면 각으로 표현할 때는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를 양해각 이런 식으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를 음해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각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 60분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몇 도 이렇게 쓰는 것밖에 없었거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돼요. 호도법이라는 게 추가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이 60분법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호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네. 호의 길이로 각을 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60분법은 뭘 60분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쓰는 30도, 60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300, 뭐 50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60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를 갖고 있냐면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는 아니냐면 실수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실수끼리는 연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단위가 붙어 있는 것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걸 실수라고 본다면요. 7cm도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수끼리는 연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 응? 그럼 얘랑 얘랑은 연산이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연산이 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60분법에 이렇게 단위를 갖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의 이름이 뭡니까? 대단원의 이름이 삼각함수거든요.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F라고 썼을 때 그죠? 여기 정의역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지금 공역으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들어갈 때 이 정의역에 일반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실수가. 알겠지? 여기서 이 삼각함수에서 주인공은 각이거든요, 각. 각이 뭐로 들어가야 된다고? 실수로 들어가야 삼각함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수로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단위를 갖고 있었던 60분법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호도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호도법은 이게 실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각을 실수로 바꾸는 거다. 실수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 원래 호도법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R이야, 얘들아. 알겠지? R이고 여기에 지금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알겠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해보자. 그랬을 때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잖아,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요 각을 사람들은 1이라고 약속을 해요. 잘 보세요. 이제까지 만들어진 게 다 그 패턴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가 R일 때 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요 각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냥 1이라고 부른다고. 이 1은 무슨 1이냐면 진짜 우리가 쓰는 숫자 1 있잖아. 그죠? 그 숫자 1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여기가 R이고요. 여기 호의 길이가 만약에 2R이야. 알겠지? 2R이야. 그러면 요 각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 거야? 2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2배가 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180도야. 여기가 R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파이 R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 각이 얼마가 된다고?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파이는 우리가 아는 각이죠. 실제적으로 아는 180도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180도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됐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파이가 180도랑 같아요. 파이가 180도랑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비례적으로 그냥 그대로 파생되는 건데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90도가 될 거고 2파이라고 하는 게 360도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6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도 구할 수 있겠지. 6분의 파이는 이거 6으로 나눈 거니까 30도다.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요것들이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각들이니까 이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파이가 180도를 의미한다. 2분의 파이가 90도다. 3분의 파이 60도 요렇게 표현된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부채꼴 관련된 넓이 공식을 좀 정리할게요. 자,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런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R이라고 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볼게요. L. 아시겠습니까? L이라고 볼 거고, 요 중심각 있죠? 요 중심각을 제가 세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세타. 오케이? 이 세타라고 부를 건데, 이 세타는 지금부터는 전부 다 호도법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 아까 보셨죠? 이게 R이고 2R일 때 여기가 2였어. R이고 R일 때 얘가 1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L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랑 곱한 거냐면 얘랑 곱한 게 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L은 뭐가 돼? R 세타가 된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곱하는 건데 이 중심각은 반드시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이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요게 넓이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넓이는 우리가 아마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2분의 1 RL.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아시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R이 반지름이고 L이 호의 길이거든요. 그대로 갖다 쓰면, 물론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여기 L 대신에 이거 R세타를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집어 넣으셔도 되거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정리하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외우셔야 될 공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 그 다음에 요거 암기, 요거 암기. 이 세 개는 일단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 정도는 받아들여 줘야 돼요. 자, 아까 호도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80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x도라는 거를 만약에 호도법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거 한번 정리해 보자고. 알겠지?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얘를 x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얘를 만약에 1도로 먼저 바꿔봐. 1도로 바꾸면 180으로 나눈 거니까 180분의 파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얘를 x 배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180분의 파이 x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여기다 곱하기 x 한 거니까 곱하기 x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괜찮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외울 건 아니야. 외울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x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먼저 1도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x해서 처리하시면 된다고 그냥. 됐죠? 네.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설명 중에 아마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이 잘 파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잘 외워주시면 되는데,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어.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이런 걸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단위원. 반지름 일자리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 x축의 양의 방향 있죠, 요거. 아시겠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삼으시고, 오케이? 다시. 반드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 돼야 된다. 알겠지?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이 돼야 되고, 당연히 여기 0,0에서부터 이렇게 반직선이 이렇게 출발해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됐을 때 요 동경을 만약에 내가 x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알겠지? 동경을 내가 x라고 얘기해 보자고. 동경을 x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만나게 된 요 교점 있잖아요, 여러분.
알겠지? 요 교점 있지? 요 교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이 코사인 x, 사인 x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래 저게 삼각함수의 원래의 정의예요. 됐습니까? 다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단위 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의 동경을 체크를 해요. 걔가 x 혹은 세타. 얘가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 이 점은 뭐가 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얘가 x면 코사인 x, 사인 x가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그냥 정의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는 각이 3분의 2파이래.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면 몇 도죠? 120도입니다. 그죠?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파이 60도고 거기다 곱하기 2 한 거니까 120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 점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반지름 일자리라고 약속했을 때 코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부르기로 사람들이 뭐 했다? 약속을 해버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괜찮지? 자, 만약에 요번에 얘가 이렇게 갔어. 요 점으로 갔어.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각을 이렇게 재게 되면 이거 몇 도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0분법으로는 270도죠. 270도.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이거 2분의 3파이예요. 알겠습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코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출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출발했다고 치면 각을 잴 때 이런 식으로 재는 거를 양의 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여러분. 맞지? 그럼 거꾸로도 잴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잴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재면 음의 각이 되는 거거든. 그럼 뭐라고 써도 되는 거냐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90도죠. 마이너스 9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두 개가 계산해보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약속대로. 알겠습니까? 네. 뭐 이런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반드시 양의 각이든 음의 각이든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거 지켜줘야 되는 게 있다고. 뭐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재야되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이거 쟀을 때 이 점을 이렇게 약속한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에는 반지름이 그러면 1이 아니야. 여기가 만약에 반지름 1이었다고 쳐, 여러분. 반지름 1이었어. 반지름 1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2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2라고. 반지름 이번엔 2가 됐어. 오케이? 반지름 2가 됐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를 시초선으로 삼았을 때요. 동경을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동경이 이 정도로 갔어. 여기가 세타야, 여러분. 알겠어? 세타야. 그럼 이 점을 뭐라고 부른다고? 요 점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부르기 약속한다 했지? 됐지? 그래서 요 점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요 점 말고 요 점도 좀 표현해보고 싶거든? 알겠지? 근데 요 점은 어려울 건 없어. 왜냐면 봐봐. 이 길이만큼 이 길이가 간 거잖아. 닮음이잖아. 지금 이렇게. 두 배를 잡아 당겨 놓은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x값도 두 배가 되고 y값도 두 배가 되는 거 아시겠어? 알겠지? 닮음이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이거랑 이거에 두 배씩 되겠죠? 이해돼? 알겠지? 그러니까 반지름 이짜리인 것에서 봤을 때는 얘를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2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 얘들아. 됐어? 그럼 만약에 반지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이라고 얘기해보자고? 그럼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났어. 그럼 이 점은 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이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 점 자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고요.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 R은 사실 뭐랑 똑같아?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요 세타는 뭐가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을 잰 각을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있거든? 선생님이 만약에 대충 한 요 정도 길이를 정해가지고 요 점을 내가 표현해보고 싶은데 요 점이 만약에 여기서 거리가 4인 거를 아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120도라고 얘기해보자고. 120도를 호도법으로 얘기하면 얼마가 된다고?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 점은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4 코사인 3분의 2파이, 4 사인 3분의 2파이라고 불러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겠지? 그럼 가봐. 거꾸로 한번 가볼게. 만약에 내가 이 좌표랑 이 좌표가 값이 계산돼 있어. 예를 들어 몇 컴마 몇이야? 몇 컴마 몇이라고 나와 있다고 쳐. 그리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뭘 알 수밖에 없냐면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얘의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을 구하려고 해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뭐야? x 좌표고 얘가 얼마가 돼? y 좌표 되는 거 맞지 여러분? 이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내가 x값과 y값이 뭔지 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4분의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왜? 이거랑 같은 관계니까 곱했을 때. 그럼 마찬가지야. 사인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내가 요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4분의 y다 이렇게 불러버리면 될 거 아니야. 다시 뭐라 그럴게. 요 4가 뭐랑 똑같아?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야. 알겠지? 거리고 이거는 뭐야? 그것의 x좌표. 이거는 y좌표가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r분의 x좌표가 코사인이라 이 말이야. 다시 r분의 y좌표가 뭐가 된다고? 사인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R입니다. 여기가 세타야. 뭐라고 할 거라고 여기 좌표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부를 거고 이게 뭐가 된다고? X 좌표고 이게 Y 좌표야. 여기까지 알겠어? 거기까지 됐지? 내가 만약에 요거랑 요거를 알아. 요거랑 요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관계 가지고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고? R분의 X 좌표가 되는 거고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R분의 Y 좌표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고. 자, 한 가지 더 가볼게. 탄젠트 세타가 있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거든? 자, 탄젠트 세타는 원래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오케이?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가 누구랑 같니 지금? 얘랑 똑같지? R분의 X좌표가 될 거고 사인 세타는 뭐가 돼? R분의 Y좌표가 될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래서 R 약분해버리면 X분의 Y가 될 거야. 맞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결국 누구랑 똑같냐면은 X좌표분의 Y좌표가 돼. 자, 그 한마디로 뭔 말이야? X좌표분의 Y좌표는 0,0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기울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알겠어? 다시.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는 0,0에서부터 x, y까지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정도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는 게 좋겠지. 거기 71페이지 9번 문제 보시잖아? 5가 0,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점 P가 6,-8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래. 되셨죠? 그렇게 됐을 때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5 사인 세타 플러스 5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탄젠트 세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0,0이 여기야. P가 어디냐면 6,-8이거든? 그럼 6,-8이니까 대충 이 정도로 찍어볼게요. 6,-8이 아니라 이 정도로 찍어볼게요. 여기가 6,-8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 알겠어? 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죠? 응? 여기가 6이고 8이니까 36 더하기 64 하면 1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를 OP, 그러니까 여기 OP가 되는데 이 동경을 세타라고 했대요. 세타. 그러면 그 세타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거꾸로 가도 세타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그게 양의 강인지 음의 강인지는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알겠지? 다 똑같은 거야. 여기를 지금 세타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라고 써도 괜찮은 거라고? 10 코사인 세타, 10 사인 세타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 지금. 계속해서. 맞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관계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코사인과 사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알겠어? 그럼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6이 될 거고 사인 세타는 10분의 마이너스 8이 될 거라고. 그냥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고? 탄젠트 세타는 어차피 기울기가 될 거니까, 그죠?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x좌표분의 y좌표가 되겠지. 그럼 x좌표가 뭐야? 여기고 여기 y좌표가 될 거니까 6분의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요 10이 뭐라고? 10이?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니까 10이라고 쓰시라고. R분의. 알겠지? 요 6은 뭐가 된다고? 내가 원하는 점의 x좌표. 됐습니까? R분의 x좌표, R분의 y좌표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고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것들을 그냥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보여드린 거지만 그지? 앞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진행해 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고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말로 탄젠트 세타는 0,0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기울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R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차피 0,0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그 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할 거란 말이야. 거리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 거리니까. 값이 플러스야. R은 음수가 될 수 없어. 무조건 R은 양수야. 0,0에서부터 거리를 잰 거니까. 뭐 0이면 0이었지, 그지? 0이면 0이었지. 다른 값은 아니잖아. 맞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보세요. 이 경우에 얘네들이 일단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봐봐. 그 동경이 말이야. 동경이 1사분면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2사분면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3사분면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4사분면 쪽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에 그려지면은 당연히 동경이 1사분면 쪽에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X좌표랑 Y좌표가 어떻겠어? 양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동경이 2사분면 각으로 만약에 나왔어. 이쪽으로 이렇게 획가닥 넘어갔다고 생각해봐. 이런 동경을 갖고 있어. 그럼 X좌표는 음수인데 Y좌표는 양수가 되겠지. 알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 X좌표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플러스고 얘는 부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겠지? 몇 사분면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4분면에 따라서 이 X값, Y값들의 부호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잘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1사분면에서는 얘도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야. 알겠어? 전부 다 양수라고 1사분면 쪽에서는. 됐지? 자, 2사분면 한번 볼래? 2사분면 쪽에서는 X는 음수고 Y는 양수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고 이거는 부호가 반대란 말이야. 그럼 누구만 홀로 양수야? 사인만 홀로 양수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야. 사인만. 괜찮아? 사인만 양수야. 그럼 3사분면 생각해봐. 3사분면. 3사분면에서는 X랑 Y 부호가 둘 다 달라. 둘 다 마이너스야. 음수야. 마이너스지? 근데 이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부호는 같잖아? 그러니까 이건 양수야. 당연한 얘기지. 3, 4면 쪽에 어떻게 있어도 어떻게 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전부 다 양수잖아 지금? 음수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야. 괜찮죠? 자, 여기 4, 4면 볼게. 이 4, 4면 쪽에서는 여기 양수, 여기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부호가 반대거든? 그러니까 누구만 플러스냐면 얘만 플러스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만 플러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외워줘야 돼. 뭐냐면 얼싸탄코. 근데 얼싸안코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외운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전체가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아시겠죠? 그래서 4분면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할 때 누구를 보고 결정하면 되는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식 몇 가지를 더 외우셔야 되는데 그것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쳤을 때 여기가 지금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무조건 1일 거 아니겠니? 맞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을 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일단 식이 하나 성립할 거야.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제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니까 원래 루트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겠지. 그게 1이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라고. 괜찮니? 이거는 봐봐. 생각해봐. 세타가 어떤 각이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타가 여기 있든 만약에 여기 있든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는 항상 1이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각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똑같이 세타기만 하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이거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암기해야 될 내용이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물론 여기서 이루는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아야 된다. 요까지를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파생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여기가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이거의 통째로 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의 통째로 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이렇게 접니다.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라고 했지? 아까 탄젠트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뭐냐면 코사인의 역수인데 코사인의 역수를 사람들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요. 시컨트라고 불러요. 시컨트. 이거 시컨트야. 코사인의 역수야. 알겠지? 이걸 외우기 싫으면 이 상태로 외워야 되는데 이거보다 이걸로 외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고, 여러분 어차피 미적분까지 만약에 공부를 할 거라고 본다면은 시컨트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가 된다?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이 시컨트라는 게 뭐다? 코사인의 역수다. 됐어? 그러면 하나씩 다 정리하고 갈 건데 이번에는 요 식을 이번에는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이번엔 1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뭐가 될 거냐면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이놈의 통째로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사인 세타분의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봐봐. 1 똑같아. 1은 똑같아. 근데 얘는 봐봐.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한마디로 누구의 역수지? 얘의 역수예요. 얘가 누군데? 탄젠트. 탄젠트의 역수는 뭐냐면요. 코탄젠트라고 불러요. 코탄젠트. 코탄젠트. 자, 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냐면 코탄젠트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탄젠트의 역수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됐어? 자, 여러분 사인의 역수 나오죠? 사인 역수. 아까 코사인의 역수가 누구야? 시컨트였지. 사인의 역수는 뭐냐면은 코시컨트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요. CSC 이렇게 갖다 씁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이제 편하니까, 좀 더 줄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요걸 더 많이 쓰거든요, 일단은. 아시겠죠?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요, 코시컨트 제곱 세타가 돼요. 이 C가 이상하게 써지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써져. 그러면 봐봐.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건 그냥 외우기 너무 편할 거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외워지는 거고 지금 외워질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외워야 될 거 이거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야. 여기까지 같이 더 추가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겠지만 많이 쓰이지 않아도 그래도 한 번씩 꼭 나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고, 그냥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그냥 다 그냥 외우면 돼요. 쓸데없는 거 외우라고는 안 하니까. 됐지? 네,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개요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이 각이랑 이제 호도법이랑 60분법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니,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려면 그 파이에다가 180도 넣어봐서 계산해서 그거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 되는 거 찾아주시면 돼. 알겠니? 그렇게 봐주시고,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던 특수한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외우시는 게 좋아. 아까 외우라고 했던 게 뭐냐면 파이가 180도다. 이거 그냥 외우는 거고, 2분의 파이는 90도. 바로 인식될 수 있게 만들란 얘기야.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 네. 이거는 그냥 필수적으로 바로바로 나오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2번, 3번, 4번이요. 한 주제를 담고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2번, 3번, 4번이 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럼 3번, 4번, 2번, 3번, 4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 차라리 우리 배웠던 그 부채꼴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걔가 이제 3분의 2파이인 거고요. 호의 길이가 있는데 호의 길이 L이 지금 4파이인 게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래요. 네. 반지름의 길이 R도 구하고 S도 구해라 뭐 이겁니다. 네. 너 공식 잘 외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다름이 없지 지금. L은 뭐라고? R 세타야. 두 개 곱한 거랑 같아. 그러니까 이 4파이라는 값이 얘랑 곱한 거랑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3분의 2파이 곱하기 R 이렇게 처리될 거고 이거 가지고 R 구하시면 되는 거고. 맞죠? 자, S는 어떻게 구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RL이거든. 그럼 여기서 구한 R이 있겠지. 그럼 여기 파이가 됐고 여기 만약에 역수치에서 곱해졌으면 2분의 3이 곱해졌으니까 6이 됐겠네. 그지? 그래서 R은 현재 6이거든. 2분의 1 RL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6 곱하기 4파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네, 반지름이 1짜리인 이런 단위원이 있고요. A라는 점이 1,0이야. 요 점이야. 그지? 여기가 A야. 여기서 각을 이렇게 지금 정했대. 이렇게 정했나봐. 세타 정했고,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대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서 요 점 자체가 B가 되는데 얘가 1,1에. 루트 2? 1, 루트 2. 자,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여기 점 C 있죠. 여기 점 C. 여기에서 지금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 알겠지? 접선을 이렇게 그었고 접선이니까 당연히 이 관계가 수직이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넓이 있죠. 여기 요 부분 넓이. 이거를 세타로 나타내래요. 됐죠? 자, 요 부분 넓이. 자, 세타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표현해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그 삼각 B 내용도 적절하게 다 믹스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지? 삼각 B도 결국 어디서 적용되는 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다 적용이 가능했던 거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거고, 봐봐. 일단 얘들아, 여기가 점 좌표가 얼마인지는 알겠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될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 볼 거냐면은, 그럼 이거를 과연 어떻게 구할 거냐는 결국 이게 가장 심플하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부채꼴 넓이를 빼는 게 제일 심플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 길이가 지금 1인 거는 맞죠?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를 표현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자, 뭐가 나왔죠?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삼각 B를 써볼게요. 얘분의 얘가 뭐가 되죠? 탄젠트입니다. 아시겠죠? 얘분의 얘가 탄젠트야. 그러면 여 밑변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그냥 탄젠트 세타라고 얘기해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자, 거기서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여기 부채꼴 넓이를 뺄 거거든? 여기 부채꼴 넓이를 뺄 거야. 근데 그 부채꼴 넓이가 봐봐. 얼마야? 여기가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R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1 R 제곱에 R 제곱이니까 1 제곱이겠지. 1 제곱에 곱하기 세타 이렇게 들어갈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랑 똑같은 보기가 있나 일단 찾아보시면 없을 거야. 그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탄젠트 세타를 좀 죽여줘야 되는데 아직 안 쓴 점이 있지? 이거 아직 안 썼지 얘들아. 여기가 세타야. 이렇게 해서 만난 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점을 보고 세타에서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어차피.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루트 2라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요 탄젠트 세타 값이 누구랑 똑같다? 루트 2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걸 이제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